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기술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최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입니다. 2023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농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618억 4166만 원으로 집행액은 1432억 2703만 원이며 이월액은 113억 6160만 원, 집행 잔액은 72억 5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807억 1430만 원으로 지출액은 755억 1357만 원이며 이월액은 17억 2263만 원, 집행 잔액은 34억 7,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월 사업은 명시월 2건, 사고 2월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 현액은 63억 8,779만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9,991만 원, 이월액은 31억 3,27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은 230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2억 3,965만 원으로 지출액은 206억 3,076만 원이며 이월액은 61억 1,903만 원, 집행 잔액은 14억 8,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일 2월 사업은 명시 2월 3건, 사고 2월 6건, 계속비 2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7억 7,603만 원으로 지출액은 79억 6,284만 원이며 이월액은 사고 2월 2억 1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1,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 현액은 34억 1,762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3,892만 원이며 이월액은 7,25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예산 현액은 343억 624만 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8,101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458만 원, 집행 잔액은 15억 1,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센터 2023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아니, 다른 것도 할 사람은 소장님 김명숙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산감사를 보는데 본위원은 이제 결산감사에서 각종 설계 변경 건이나 아니면 공사 건에 대해서
동일한 성과를 최저의 비용으로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재정 지원의 동원이 적시에 잘 돼서 사업이 기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설계 변경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지금 그 현덕면 신항리의 주민 요구 사항으로 지금 공간에 대한 그 구간 연약 기반 때문에 이 지금 공사가 변경이 된 건이에요. 퍼센트는 한 13%가 증가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그 신황리 쪽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연약 지반 자체가 이제 약하다 그래서 뭐 농지 횡배 수간이 누락이 이제 반영이 된 사항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설계 반영을 해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공사 증액을 이제 설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사 구간이 연약 지반인 거를 처음에는 모르셨던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사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설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간혹가다가 이제 연약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감리가 들어가죠. 네, 감리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네,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농수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수를 받기 전에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선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할 때 그냥 감리가 들어가는 걸로 일상적인 부분으로 같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쪽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검들이 되게 이루어지는 있는 사항들이고요. 사전에 하는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부분 이제 그 현장을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연약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감리하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소통 부분도 전반적으로 먼저 좀 협조 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4페이지 보면은 증감이 46%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농업단지인데요. 이거 이제 조사원 공사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안에 비배 관리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토지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공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46%가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들이거든요. 앞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랑 비슷한 사항이죠. 지금 그 경관농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거의 하다시피 하는 거고 그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그 창나리 같은 경우는 생논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성토를 해가지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6% 정도 이렇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충분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통 이제 성토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대한 그 토질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회배당 몇 센치를 올릴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전체 면적에 있어서 성토를 하면서 침하되는 비율까지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46%가 증감이 됐다는 거는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업이 워낙 많은 부서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절대사항으로 삼아서 안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24년 7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관농업 사업 8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경관농업 사업으로 이제 추진 중인 건데요. 예산액이 1억
7,700이고요. 이게 이제 2월액이 6,700이 됐는데 가을에 일단 저희들이 그 배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듬해까지 꽃을 이제 심어야 되는 봄꽃 이제 작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이제 저희들이 종자도 사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식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종자 식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 잡초도 제거를 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2월 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월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봄꽃이다 보니까 봄까지 사용할 수밖에는 저희들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년 식재를 하는 꽃들이라 그런 거죠? 매년 이제 그 꽃들이 이제 품종이 사실 품목이 좀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꽃들의 굉장히 성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을에 식재하면 끝나면 좋은데 또 봄에 식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고 종자도 맞아요. 구입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2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오성에 있는 그 코스모스 심겨져 있는 그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모스가 개량된 코스모스가 굉장히 잘 식재가 돼서 지난번에 이 결산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한번 가봤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차 세워놓고 사진도 많이 찍고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재가 잘 안 돼서 땅이 다 보이는 상태였는데 올해는 뭐 씨앗을 뿌렸는지 아니면 모종을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식재가 되어서 빈 땅이 보이지 않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뭐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건 또 어떤 품종의 꽃을 식재할 생각이십니까? 이제 항상 같은 꽃을 또 심고 그러면 식상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금영화하고 그다음에 꽃냥귀비, 코스모스 이 세 개 품종을 심었었습니다. 세 개 품목을.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그 화훼협회하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서 우리 그 모종을 갖다 식재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내년 봄에 뭐 유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지금 환경 자체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잘 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화려한 색깔들로 한번 골라서 뭐 꽃냥귀비도 좋고 그래서 꽃냥귀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식재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이제 화훼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 모종으로 해서 심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이제 내리 캠핑장에 구절초를 심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추가 식재가 계속 들어가죠. 아무래도 발화율이 떨어지거나 식재하고 나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식재가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2, 3년 정도 지나니까 추가 식재의 비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는 전체를 매년 식재를 하지 마시고 구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일부는 그렇게 해서 매년 한 부분 파트별로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 꽃이 주는 또 어떤 그 편안함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획으로 나눠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획 잘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꽃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로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이 건은 지금 자금이 내려와서 집행이 끝났습니까? 농촌 중심주 활성화 사업. 예, 그 해에 그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지 못하고 이제 저희들이 자금 없는 사고이호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내려와서 지금 농어촌 공사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끝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 시킨 거에서 두 번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해가지고 1억이 예산이 세워 있는데 2월액이 9,500이었습니다.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서 24년 5월이었는데 이것도 그럼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이제 완료 보고는 지금 이제 준공 기한을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한 이유가 뭐죠? 지금 용역 수행하면서 이제 그 농업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처 이제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연장을 했었습니다.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 용역이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처음 이게 세워지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인데요. 네. 5년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세워 수립해 가지고 네.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세워지면은 평택시 식품산업에 어떤 기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전체 우리 지금 농업 식품 쪽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이제 식품 발전을 많이 이뤘고 유통과도 이제 설립이 된 이유 자체도 이런 어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러면서 식품 쪽에 많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 슈퍼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가지고 많이 발전은 된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이에요. 식품 산업인데 네. 지금 발전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예시로 슈퍼오닉 말고 다른 거를 한 3가지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가공산업 쪽도 로컬푸드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가루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가공산업에서 저희들이 이제 현저하게 밀 같은 경우도 사실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루쌀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추진하게 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식품이라든지 농업에는 그래도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걸 알면서도 답변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세우게 되면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계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도비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그거를 우리 평택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내려오면 좋은데 제가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쌀에 대한 식미 감별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평택에 미아누가 그렇게 활성이 안 되는데 미아누를 대상으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축산물 시식 예산도 한 1억 8천 정도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또 서류가 금액이 또 전혀 맞질 않는데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책이 필요해야 되는데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민이나 가공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예로 우리 로컬푸드에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농산물은 우리가 농협에다 포장재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SNS로 판매되는 평택팜에서 판매되는 포장재 지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가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질문은 드리겠지만 그런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정책이 서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로컬푸드 가공 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가공을 하는 농가들은요, 기본적으로 포장재나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요. 농산물은 저희가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비닐에 담아서 주면 되지만 우리 가공장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공산품이나 가공품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상품의 맛을 알기 전에 구매력을 높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가공에 포장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빠져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하시겠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정혜영 과장님 내년에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가공이라는 거는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홍보비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서도 가공품을 내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홍보비라든지 아니면은 포장재라든지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가공반을 창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저희 평택시가 지금 굉장히 약해요. 농업에 대한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요, 거의 농협, 축협, 그 다음에 연구회,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중복이 되어 있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고는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잊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민원을 넣어서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만 예산 세울 때 참고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아니면은 농업인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알아서가 잘 안 돼요. 우리 특히 농업에 있어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슈퍼워닝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나 홍보 마케팅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로컬 농가들의 이제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제 마케팅 팀에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이제 같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가공장 운영하시는 김인숙 과장님이신가요? 심윤영 과장님이신가요? 예. 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예산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도 해주고 네. 6차 산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그다음에 해썹 인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한 거는 판로 개척입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획력, 그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실 텐데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판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이제 로컬푸드 마켓이나 또 그 하나로마트, 관내 하나로마트나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요거 개설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좀 점진적으로 뭐 말씀하신 그런 포장재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예산을 세우시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결산감사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을 처음 쉽게 그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시골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그 교육을 하고 담가 먹든 내가 잘 만드는 장아찌나 잼류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쌀과 연계된 사업들을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해요. 그래서 다양성이,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군구나 31개 시군구 본 의원이 강의를 하면서 다니다 보면 거의 똑같아요. 장류, 장아찌류, 누룽지, 떡류,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특이하게 우리가 판매를 더 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의 어떤 그 뛰어난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쟁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그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틀에서 우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쭉 이거 본 의원이 자료를 지금 못 보는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북부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땅콩 선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본소에서고 뒤에는 북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땅콩 그 탈피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금액이 땅콩 선별기가 지금 11,000원이에요. 그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49번에 보면 땅콩 선별기가 여긴 15,000원인데 임대료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저기 코로나 이후에 같은 23년이에요. 그런데 본수에서는 11,000원이고요. 예, 북부에서는 15,000원이에요. 그거는 이제 기종이 이제 똑같은 이름이더라도 이제 용량이라든지 구입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능이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예, 트랙터라도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농가들이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됩니까? 현장에 오기 전에 인터넷을 보고 자기가 그 기계를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보통 기계를 신청을 하면 차로 실어다 주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차로 가지고 가죠.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임대하시는 분이 본인이 와서 현장에서 인도해 가고 현장에 반납하는 체제였고, 올해부터 제가 이제 운송비 50%를 지원하면서 이제 농가가 얘기하면 용달 회사에서 여기 와서 실어서 농가 이제 경작지까지 실어다 주고 또 경작지에서 반납하는 장소까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땅콩 선별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임대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 본소는 예, 예. 이렇게 그 몇 년 이상 그 지금 이제 구매해서 저희가 사용 그 연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 연한이라고 하죠. 내구 연한이 지나면은 이거 바로 매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수리해서 최대한 쓰십니까? 수리해서 쓰고 예산이 더 이상 부족하고. 이제 수리해도 이제 기대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 그거는 이제 불용 처리를 하고 그래도 이제 필요한 농가들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수입은 어느 항목으로 잡힙니까? 농기계 불용 농기계 임대 수입으로 해서. 잡혀요. 네. 지금 자산 취득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이기 때문에 뭐 워낙 고가의 장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냐면 직접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돈은 조금 더 내기는 하지만 가져다 주고 가져가고 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미숙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또 안정감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더 수반이 된 겁니까? 올해 5천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거의 다 자부담이 있더라도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본인이 그렇진 않습니다. 가져가시는 분이 예, 많아요? 대부분 이제 직접 와서 실어 가시는 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네. 자,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본 의원한테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제 민원건인데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깨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공격성을 띠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처음 민원을 받아봤는데 이게 119에는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로 민원을 접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각종 개발로 인해서 지금 고덕지구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들개들이 무리지러 다니는데 저희한테 우리 축산 반려동물과 보호팀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 포획틀이 있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해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한 달에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지금 들깨 민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좀 덜 하고요. 전에 그 개발 한참 이주하고 나서 했을 때 종덕 초등학교 부근이나 네네. 고덕 그쪽 지역에 좀 많이 출몰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래에는 한두 건 정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해서 포획들 해갖고 포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 들어온 걸로는 그 밤에 그 야생 동물들을 포획을 해가지고 길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잔여물들이 이렇게 도로에 쌓여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혹시라도 사람한테 접근을 할까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그런 지역에는 읍면을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거 민간 위탁 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지금 자부담이 9,5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서류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8천에 시비가 1억 8천.
개가 1억 8,500입니다. 그런데 시비도 1억 8,500이고 자부담이 9,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서류 한번 봐주세요. 198페이지입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협이나 이런 데다 위탁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서면으로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199페이지) 축산 반려동물과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가 됐는데요. 무려 1173%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거는요, 저기 공사를 텃밭기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폐기물이 잔뜩 묻혀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처음에 타공할 때는 발견을 못하고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 발생이 돼갖고 2차 혼합폐기 당초에는 7,500톤이었는데요. 이게 엄청난 그 폐기물 6,700톤이 더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 청북 저기 추모공원 옆에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이 추모공원. 폐기물이 언제 그 불법 매립이 되었던 걸로 이게 나왔습니까? 이게 과거에 야적된 게 공사년도에 이게 법원 우리시에서 경매 그 주식회사 그린브리를 소유권이 공사년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매에 나온 주식회사 그린브리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한 게 공사년 11월입니다. 우리 시가. 예. 근데 이거 쌓여 있는 거 알고 받으신 겁니까? 그거는 모르고 이 낙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럼 이거 행정의 그 실수로 지금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저기 법원 경매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책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 질문을 안 하겠지만 행정의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통하거나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은 낙찰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죠? 그쵸?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여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이게 평수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자료는요 따로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한 그 기본 지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대금을 지급을 하고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할 때 이게 안 나왔습니까? 일부 평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지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서 시료 채취를 할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왔었을 텐데 그게 왜 발견이 안 돼서 처음에 예산을 추계를 할 때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전체 그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저희는 그 일반 도시 안에 하는 공사보다는
시우즈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쓰여지지 않고 있던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예가 좀 많아요. 농업 지역에서도 불법 매립을 하는 데들도 좀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럴 때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지만 117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그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이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면 나머지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장님?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도로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올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시설 자체는 이제 준공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추가되는 예산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500톤에서 6,700톤이 증가가 된 거는 뭐 거의 뭐 예측을 누구든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지질 조사하고 할 때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미흡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강화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23년도 자료는 왜 없습니까? 24년도 것만 올라왔습니다. 24년도는 4월 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하고 싶어도 이 자료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 실적 자료는 저희가 이제 그 당해년도 추진 실적만 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 이제 별도로 이제 요구하는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1년치 또는 2년치를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연도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전년도의 실적도 한번 저희가 해서 예, 하도록 앞에서 하겠습니다. 같이 왜냐면 이 영농 분석 서비스 강화예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기가 수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유용 미생물 보급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목요일 날 하고 계시나요? 월요일, 목요일 두 화요일? 번.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 두 번. 목요일. 네. 지금 이거를 가지고 기대 효과가 유효 미생물 보급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추가된 어떤 보급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유용미생물 공급은 그 농업을 할 때 어떤 농자재 감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이제 농자재 그 자재 감소 부분이라는 것은 뭐 병해충 방제라든지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확을 또 많게 한다든지 다품목을 이제 다량 생산하게 한다든지에 대한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급량이 한계가 있어요. 200톤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확대되면은 뭐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은 네, 저희가 지금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금 그 진도가 좀 저희 조정을 좀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현재 경기도 타당성 검사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요청 관련해서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요. 건축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매주 이제 가져가면서 농업에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니까 반응이 좋겠죠. 본 의원도 농업을 할 때 목요일마다 그 교육을 받고 가는 길에 받아서 갔었는데 미생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를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수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해봐야 되겠지만 나가는 양은 200톤, 연 200톤이 맥시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량 소진이 되죠. 네, 전량 소진이 되고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가축분뇨 부숙도를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축산 분뇨 냄새 저감화 때문에. 그래서 축산 농가들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양이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구하시는 양만큼 다 못 나가고 제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농지 규모에 맞춰서 300평당 뭐 2봉, 3봉 이렇게 해서 제한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이 필요로 한 양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네, 축산 농가에 이제 축산 분뇨 저감화에 광합성균이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 사료 만들 때도 그 유산균을 처리해서 그 호맥 곰포기를 만들 시에 축산 사료의 효율화,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 사업인데요. 저탄소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육류나 가공품, 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뭐 구근 과체류, 그쵸? 엽체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탄소로 분류가 좀 되는데 구황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1억 7,200입니다 사업이. 이 부분은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기계 이용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저탄소라는 것은 이제 그 생력화 재배라고 해서 그런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기계를 절감하는 이제 그러한 여기 보면 방법을 통해서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는 그러한 농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안 되죠. 식량작물 재배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저탄소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희가 그 모 이양을 할 때 보통 드문모 이양을 네. 많이 그 사업은 하고 아까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이 저탄소 사업에도 그 드문모 관련된 기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하는 이유는 드문모 사업이 예산이 적어서 같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명시가 돼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네, 명시가 되어서 내려져 있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드문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게 드문모라고 여기가 이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동 물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료 등 영조제 구입비 사용 지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드문모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주요 집행 내역에서도. 네. 근데 지금 드문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드문모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레이저 균평기가 좀 크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으로 했던 농사법이 뭐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농업을 하고 또 이양기 해서 들어갈 때 기계 유료가 좀 많이 소모가 되고 또 농업 인건비에 또 소모되는 부분들을 많이 다양하게 절감해서 이제 탄소를 저감시킨다라는 의미로 이게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계량물고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럼 저는 이제 이게 유사 사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계량물고 등 자동물고하고 계량물고 사업이 또 다른 부분에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2천만 원이 시범 사업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 사업이 지금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량물고 사업은 저희가 그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요게 이제 계량물고는 물고를 농가들이 기존에는 다 손수 가서 삽으로 그쵸. 파고 막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고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물고 밸브를 해서 한번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올렸다 푸는 내렸다.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력 절감, 그다음에 필요로 할 때 논물을 가둬놓을 수 있고 또 논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물 저감 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탄소 저감 장치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지 정리가 된 논들은 보면 수로에 붙어 있으면 경지 정리하면서 그거를 많이 해놨던데 안 돼 있는 데들이 아직도 많은가 보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지금 성토를 해서 토지가 우리 수로보다 높은 데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그 펌프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네, 지원해 펌핑해서 올려야 됩니다. 예, 펌프를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나요? 그런 건 그런 없는 예산 거죠? 없습니다. 본인이 성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물 관리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기존에 경지돼 있는 부분 중에서 기존의 이제 물꼬를 좀 아까 이제 기복까지 얘기했듯이 이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이제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근데 기술들이 이게 자동화가 가미된 아니기 겁니다. 때문에 사업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이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물고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자동 물고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동으로 물 수위를 조절해서 물을 들여주고 빼주고 하는 게 이제 좀 단가가 비싸고요.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가서 올렸다 내렸다 단순하게 삽을 안 들고도 네네. 할 수 있는 거는 단가가 개당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런 것도 사실은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뭐 옆에 논에 해고 내가 안 하면 엄청 불편한 건데 다 원하겠죠. 시범 사업이 그럼 몇 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3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현장에서 더 놀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400개를 하신 거예요. 2천만 원 예산으로. 올해는 몇 개가 예상이십니까? 올해도 계량물고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한 400개에서 한 500개 똑같이? 정도. 예.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우선적으로 그 대농들이나 뭐 강서농 이렇게 구분을 뭐 좀 나눠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 홍보를 하고요. 네, 그 접수를 홍보할 때 받아서? 접수 받아가지고 이제 시범표에 의거해서 기준이 되는 농가들한테 해주는 건데. 예, 많이 나가고 있고 올해는 고독면에 그 농촌 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본 의원이 아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창업자 양성교육도 그 17회 323명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자 양성 설명회가 한 40명 수혜를 받았고, 컨설팅은 5회에 걸쳐서 27명이 수혜를 받았고, 가공 실습은 21명이 실습을 했고, 창업자 양성 교육은 2개 과정으로 해서 50명인데 2개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이게 같은 과정인데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이제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같은 과정을 이제 2번 합니다. 대상이 다르고 프로그램은 똑같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 창업관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가공장. 올해 가공장이요. 네. 가공 2023년 6월달에 신축할 때 44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44억 9천만 원이요. 올해 사업비는 운영비 올해는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한 4, 5천 되고요. 올해 이제 스마트 헬스업 그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이 이제 4억짜리가 있어서 전체 이제 가공장 사업은 한 4억 9천 됩니다. 지금 몇 분 정도가 여기에서 그 받으셔가지고, 제가 아는 단체 한 군데 빼고 또 창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창업은 이제 3개소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맘이라고 법인체에서 한 군데에서 현재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2 창업자는 개발 시험 단계라 준비 중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네, 여기가 짱아짜고 잼류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농산물 가공장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이제 뭐 국도비도 받았고 했는데, 목적에 맞게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은 지금 이제 한 뭐 그 운영비는 4천에서 5천 정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비로 해서 한 4억 정도에서 매년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렵게 공모 사업을 해서 따갖고 오셔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전국에서도 가공반을 갖고 있고 가공장을 갖고 있어도 제품 하나 만들어내기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농가들에 대한 어떤 그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놓고는 하지만 절대 이거는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공성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신 분들이 사업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지금 해썹에 인증받을 부분이 좀 어려워서 해썹관리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죠. 해썹관리요원이라기보다 저희 이제 가공 전담하시는 그 직원분이 전문관이 계시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용인에서 오신 건가요 그때? 용인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요. 네. 예. 저희 이제 전문 경력관으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해썹 인증받을 때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해썹 아직은 뭐 해썹 인증에 대한 지원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저희가 해썹을 받지 않으면은 이 가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내가 그 노하우가 생기고 제품에 대한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결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그 쓰여진 게 향후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277페이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3,523만 3천 원을 지금 이제 개발 용역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개발 제품 새로운 이제 가공품 개발을 하느라고 용역을 실시한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제 4가지 품목 쌀 가공 주제로 해가지고 쇠고기 쌀죽하고요, 평택쌀로 만든 그다음에 이제 쌀빵하고 쌀 아이스크림, 쌀을 원료로 한 쌀 아이스크림하고 쌀 슈크림 이렇게 4가지 종류 이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고요. 올해 이제 창업자들한테 충분히 또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반기에는 요 품목으로 이제 그 창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향이 있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컨설팅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좀 받고 싶다 기술 이전을.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네 품목에 대해서. 기술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술 이전은 이제 저희 그 교육을 일단 받아야 되고요. 가공 창업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 받은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이제 식품 제조 가공업 그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등록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다 해드립니다. 기술 이전을 전문가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같이 시험적으로 이제 생산해 보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생산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자, 그러면 기술 이전을 이제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분들은 이거를 상품화 시켜서 매출을 증대를 해야 되는데 쌀빵이라든지 쌀 슈크림 같은 경우에는 신미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있다라고 판명이 된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고회 때 착수 보고회, 뭐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회 이거 다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선정된 보고 뭐 전문 위원들도 몇 명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품이 구매력이 높은 한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했고 이 미흡한 부분들은 또 농가들하고 올해도 이제 같이 설명회도 하고 테스팅도 하면서 또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은 현재도 이제 보완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농진청에서 대표적으로 그 기술 이전을 해서 그 농가들이 소득 창출을 많이 한 게 굳지 않는 떡인 거 아시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우리 평택시도 받으신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 떡은 한 달이 넘어도 굳지를 않아요. 농진청에 있는 박사님이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농가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게 이제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품 하나 생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효율성 있게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농가들의 어떤 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품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거나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성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쌀빵 같은 경우에는 SPC하고 연계해서 로컬푸드 재단에서도 하고 있죠. 그거랑은 지금 다른 빵인가요? 예, 전혀 다른 거고요. 네. 저희가 한 거는 이제 그 쉽게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그 뭐 델리만주라든지 왜 그런 모양빵 있잖아요. 예, 모양으로 이렇게 반죽물 부어가지고 소를 넣고 해서 구워내가지고 바로 즉석빵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빵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판매처를 어디에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셨습니까? 판매처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평택의 그 대표 가공품, 뭐 평택에 오면은 이렇게 좀 사갈 수 있는 외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때라든지 평택을 좀 홍보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선물용 빵,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델리만주에 있는, 네. 평택이 로고가 들어갑니까? 계획을 하셨습니까? 델리만주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모양빵 계통이고 저희가 이제 가공창업관 그 브랜드가 평택이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양빵이 쌀 모양빵, 쌀알 모양 있잖아요. 그런 모양하고 또 이제 토마토 또 하나는 이제 토마토 소를 넣어가지고 토마토빵이라고 해서 방울토마토 모양으로 그렇게 두 가지 모양빵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시제품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좀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그 계속 보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기계가 최종 들어온 게 이제 3월 말에 기계가 들어와서 개발은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개발품에 맞는 가공 기계가 3월 말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기계를 가지고 이제 또 실제로 해보니까 개발했던 거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한 7, 8월경에는 그게 완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직은 지금 계속 개발. 지금 만약에 그런 모양으로 그 생각을 하시고 이 용역비를 세우신 거라고 하면 그 기술 이전을 받는 대상자들이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또 일부 할당제처럼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것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굳이 농업인들에게만 한정을 짓지 마시고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도 있고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서랑 연계해서 일정 부분을 좀 할당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